안녕하세요. 재즈앤 클래식 애청자 여러분, 작곡가 안성입니다. 인생의 초입에 서 있는 사람은 강물보다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중년에 이르면 속도가 조금 느려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강물과 보조를 맞출 수 있죠. 그러나 노년에 이르면 몸이 지쳐버리면서 강물의 속도보다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강물의 속도보다 뒤처진다 해서 너무 서글퍼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아직 흘러가지 않은 남은 세월의 강물을 더욱 알차고 아름답게 흘려보낸다면 인생의 속도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KBS 재즈앤 클래식 여러분과 함께할 첫 곡입니다. 쇼스타코비치의 로망스 작품 번호 97A를 네메예르비가 지휘하는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쇼스타코비치의 로망스 작품 번호 97A를 네메예르비가 지휘한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강릉방송국과 춘천방송 총국이 함께 만들고 있는 KBS FM 재즈앤 클래식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89.1MHz, 강원 남부 지역은 89.5MHz, 강원 영서 북부와 수도권 지역은 91.1MHz를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대범 교수의 영화 음악. 영화 음악은 영화의 배경음악이지만 주제곡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연을 넘어 주연이 되기도 하죠. 우리의 추억과 행복이 담겨있는 영화 음악. 강원대학교 교수를 지내셨고 현재 수필가로 활발히 문필 활동을 하고 계신 이대범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는 유명한 뮤지컬 작품의 넘버들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오래전부터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이제 런던 웨스트엔드와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던 뮤지컬 작품의 그 주옥 같은 넘버를 감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마침 우리 타이틀명도 좀 바뀌었고 그리고 사실 또 우리 뮤지컬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요. 네, 1980년대 중반 이후 뮤지컬 붐이 일면서 아주 뮤지컬 시장이 급성장했고요. 그래서 일부 평론가들은 우리나라 뮤지컬 시장 규모가 뭐 웨스트엔드와 브로드웨이 다음으로 크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음악성이 뛰어난 곡들을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감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듯하다고 해서 뮤지컬을 골라봤습니다. 네, 우리나라 뮤지컬 시장이 급성장한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몇 가지 있겠죠. 이제 뮤지컬은 일단 가창력, 그리고 춤, 연기 등 전문적인 기량을 갖춘 배우들이 있어야만 제작이 가능하죠. 네, 맞아요. 네, 80년대 이후에 뮤지컬과 관련 있는 학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뮤지컬을 제작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가 일단 구축이 됐고요. 네. 그리고 또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지만 설도연이라든가 정명근 같은
뮤지컬을 제작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프로듀서들이 증정한 것도 뮤지컬 붐을 조성하는 데 일조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뭐 가장 중요한 것 무엇보다도 우리 뮤지컬을 즐기는 관객층이 두터워진 것을 이제 꼽을 수가 있겠죠. 네, 네. 맞아요.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교수님. 설명이 필요 없는 작품입니다. 네. 빅토르 마리 위고 원작 소설을 뮤지컬로 만든 레미제라블입니다. 네,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작품이군요. 네. 레미제라블은 사실 소설을 원작으로 하지만 영화 굉장히 저는 감명 깊게 봤는데 네. 애니메이션, 만화, 뮤지컬 장르를 다양하게 선보여서 시공을 뛰어넘는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대표적인 넘버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다 대표적입니다. 모든 곡이 다 명곡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뭐 짧은 시간에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오늘 한 6곡 정도를 함께 감상하려고 하는데 네. 시간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제 이야기는 줄이고 음악을 감상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한 곡 먼저 감상하면 어떨까요? 네, 그러죠. 네, 첫 번째로 감상하실 넘버는 I Dream the Dream입니다. 그 판티는 그 사랑했던 사람도 이제 톨로미에스라는 인물인데요. 네. 이제 버림을 받죠. 이제 버림받고 나서 숨겨진 딸 코제트를 위해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공장에서 이제 신분을 감추고 일을 합니다. 근데 미혼모라는 이유로 나중에 쫓겨나죠. 쫓겨난 판틴이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그 신세를 한탄하며 부르는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맞아요.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뮤지컬 레미제라블 넘버 가운데 I Dreamed a Dream, 레아 살롱가의 25주년 기념 콘서트 실황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There was a time when men were kind, when their voices were soft, and their words inviting. There was a time when love was blind, and the world was a song, and life has killed the dream. I I Dreamed a Dream, 레아 살롱가의 25주년 기념 콘서트 실황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대곤 교수님, 네. 레미제라블은 국내에서도 여러 번 공연됐었죠? 네, 여러 번 공연됐었죠. 이제 되게 유명한 뮤지컬의 이제 국내 공연 형식은 오리지널 팀이 와서 하는 투어 공연하고 저희 국내 극단들이 이제 저작권료를 주고 하는 라이선스 공연이 있는데요. 네. 두 방식으로 다 공연이 됐습니다. 1996년 예술의 전당 오페라홀에서 인터내셔널 투어 팀이 처음으로 이제 투어 공연을 했었습니다. 네. 당시에 총 41차례 공연에서 7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는데요. 공연계가 아주 깜짝 놀랐죠. 네. 그 다음으로 2002년에는 이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브로드웨이 공연팀이 내한 공연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3년 브루스케어 삼성전자홀에서 우리 국내 배우들이 출연한 라이선스 공연이 있었죠. 네. 그 뮤지컬 레미제라블은 전 세계 각국에서 공연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가요? 예, 뭐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 세계 44개 국가에서 22개 언어로 공연돼서 한 7천만 명 와. 정도가 관객 감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공연 수익은 뭐 통계를 내는 게 거의 무의미할 정도인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문화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 또는 문화 콘텐츠 산업의 부가가치를 이야기할 때 네. 자주 사례로 드는 경우가 바로 이 뮤지컬 레미제라블이죠. 맞아요. 한 곡 더 감상하고 싶네요, 교수님. 네, 다음에 감상하실 곡은 Do You Hear the People Sing입니다. 앙졸라와 학생 시민들이 민중 지도자였던 라마르크 장군의 죽음을 추모하면서 당시의 그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 싸울 것을 다짐하면서 함께 부르는 합창이죠. 1989년에 중국에서 이제 천안문 사건이 일어났었죠. 네. 바로 이 곡은
당시 이제 CNN이 천안문 뉴스를 전하면서 배경으로 음악으로 사용해서 유명해진 곡이기도 합니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자주 그렇게 불리우더라고요. 민중의 노래라고 불리워지기도 하는 맞습니다. Do You Hear the People Sing을 영화 레미제라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Do You Hear the People Sing? 민중의 노래를 영화 레미제라블 OST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대봉 교수님, 네. 너무 가슴이 벅차네요. 레미제라블의 초연은 그 의미를 담고 프랑스 파리에서 초연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알랭 부블리가 이제 소설을 이제 그 각색을 했고요. 네. 클로드 미셸 숀버그 아주 뮤지컬 음악으로 유명한 인물이죠. 네. 숀버그가 함께 만든 레미제라블을 1980년 9월에 파리에서 이제 공연을 해서 굉장히 그 많은 관객들을 동원했었습니다. 네. 성공적으로 파리 공연을 마친 이 두 사람이 너무나도 유명하죠. 세계적인 프로듀서인 카메룬 맥킨토시에게 공연 자료를 보냅니다. 네. 성공을 예감한 맥킨토시가 허버트 크레츠머를 참여시켜서 영어 버전 레미제라블을 제작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1985년 10월 런던의 이제 바비칸 극장에서 오프닝 공연을 하죠. 네. 그리고 그 다음해인 1982년 12월 이제 미국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에서 미국 초연을 한 이듬해부터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이제 장기 공연에 돌입을 했습니다. 와우, 정말 웨스트엔드와 이스트엔드를 다 섭렵한 그런 뮤지컬이네요. 한 곡 더 감상하고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번에 감상하실 곡은 장발장이 바리케이트에서 중상을 입은 마리우스를 구한 후에 이제 마리우스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기원하면서 부르는 Bring Him Home입니다. 네, 미셸 숀버그의 뮤지컬 레미제라블 넘버 가운데 Bring Him Home을 콤 윌킨슨의 10주년 기념 콘서트 실황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Good on high, hear my prayer. 뮤지컬 레미제라블 넘버 가운데 Bring Him Home을 콤 윌킨슨의 10주년 기념 콘서트 실황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와, 교수님. 네. 너무 좋아하는 뮤지컬이라서 그런지 음악을 듣느라고 정신이 없네요. 네. 독자나 관객들이 장발장의 행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자베르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한 것 같더라고요. 그저 악인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속상해요. 자베르는 평생 그 장발장을 뒤쫓는 사복 경찰이었죠. 네. 그때 그 불행했어요. 점쟁이 어머니와 재수였던 아버지를 두고 감옥에서 태어난 불행한 인물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수성가한 인물로 이제 자베르의 이름만 들어도 죄인들이 주랭랑을 칠 정도로 굉장히 유능한 경찰이었거든요. 네. 승진도 되게 빨랐어요. 그래서 사법 경찰이 된 후에는 법과 규율 또 청비를 신조로 맡은 임무에 충실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네. 좀 뭐 말하자면 진정한 워커홀릭인 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마들렌 시장으로 신분을 바꾼 그 장발장을 유일하게 의심한 인물이기도 하죠. 평생 그 악한으로 여겼던 제수 장발장이 이제 바리케이트에서 이제 시민군에게 자비가 잡히거든요. 근데 시민군에게 잡힌 그 자신을 살려주자 자기가 지켜왔던 일생의 어떤 신념이 무너졌다면서 스스로 자살하고 맙니다. 아이고. 죽기 전에는 아주 훌륭한 직무 수행을 위한 10가지 의견이라는 유서를 남길 정도로 아주 철저한 그러한 원리 원칙주의자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아주 바른 생활 사나이였네요. 맞습니다. 네, 자벨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기억되는 게. 억울하죠. 제가 그래서 자베르를 위한 변명이라는 글도 제가 한번 쓴 적이 있는데요. 네. 자베르의 죄라면 오직 자기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다는 것뿐이죠. 네, 맞네요. 이쯤에서 한 곡 더 감상하면 어떨까요? 그렇죠. 이번에 감상하실 넘버가 바로 네. 그 자베르가 부르는 스타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악당인 장발장을 잡아서 가둘 때까지 정의를 실현하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일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부르는 노래거든요.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뮤지컬 레미제라블 가운데 자베르의 넘버 스타입니다. 필립 쿼스트의 10주년 기념 콘서트 실황 연주로 함께합니다. There, out in the darkness, a fugitive running, fallen from God. 뮤지컬 레미제라블 10주년 기념 콘서트 실황 연주에서 자베르의 넘버였습니다. 스타를 필립 쿼스트의 음성으로 감상하셨습니다. 교수님, 네. 코제트를 사랑했던 마리우스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좀 철부지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는 네. 않습니다. 네. 이제 공원에서 장발장과 산책하던 이제 코제트에게 한눈에 반해서 이제 사랑에 빠진 청년이죠. 네. 어린 시절 마리우스는 그 나폴레옹을 지지했던 그 자기 아버지 그리고 왕정주의자였던 애할아버지의 갈등 속에서 컸어요. 그래서 강제로 부모와 헤어져서 네. 애할아버지 밑에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마리우스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이제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다고 오해해서 아버지를 원망을 했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아버지의 유언을 전해 듣고 또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죠. 네. 그리고 그동안 그런 사실을 숨겨왔던 애할아버지 집을 나와버립니다. 어느 날 우연히 코제트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이제 사랑하게 되지만 이제 그녀가 영국으로 떠난다는 사실에 이제 절망을 하죠. 네. 그래서 자포자기의 상황에 빠진 마리우스는 죽을 작정으로 바리케이트로 이제 향합니다. 네, 지난판은 정부군과의 전투 중에서 중상을 입은 그를 바로 장발장이 이제 구합니다. 네. 회복 후에 코제트와 결혼을 하면서 자신을 구한 인물이 장발장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죠. 네. 말씀하신 대로 마리우스는 철없는 사랑꾼과 같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모든 것을 알고 난 뒤에는 그래도 이제 장발장을 아버지로 모시고 현명하게 행동한 그러한 사랑꾼이 더 맞을 것도 같네요. 네. 한 곡 더 듣고 싶어요, 교수님. 네. 바리케이트 전투에서 이제 친구들이 모두 사망을 합니다. 이제 혼자 살아남은 마리우스가 이미 고인이 된 친구들과 함께 살아있을 때 함께 혁명을 이야기하고 또 사랑을 노래했던 카페를 찾아요. 네. 그래서 그 카페에서 죽은 친구들을 회상하면서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곡이 바로 이 Empty Chairs at the Empty Table 이 노래인데요. 네. 이 노래는 세계 유명 제약 회사들이 횡포를 부려서 에이즈 환자들이 치료도 못 받고 죽은 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맞아요. 환자들을 추모하는 추모식에서 불러줬던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군요. 네. 네, 뮤지컬 레미제라블 넘버 가운데 Empty Chairs at Empty Tables를 마이클 볼의 10주년 기념 콘서트 실황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There's a grief that can't be spoken. There's a pain goes on and on. Empty chairs at empty tables. 레미제라블 10주년 기념 콘서트 실황 연주로 Empty Chairs at Empty Tables를 마이클 볼의 음성으로 감상하셨습니다. 교수님, 네. 소설 레미제라블은 프랑스에서 바이블,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읽힌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레미제라블이 그 프랑스 혁명 정신을 아주 잘 구현한 그런 작품임을 우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레미제라블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 뭐 전쟁, 평화, 죽음, 사랑, 분노, 열정, 배신, 정의 등과 같은 인간의 삶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포함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삶 전반에 대한 고뇌와 성찰을 또 담고 있기도 하죠. 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의 진행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1930년의 7월 혁명과 맞아요. 1948년 2월 혁명이거든요. 그 사이에 있어서의 어떤 전반적인 사상계 변화에 대한 작가의 신념이 점철된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또 로맨스, 사랑이죠. 또 보편적 가치, 또 미학적 균형 등 우리 명작이 갖춰야 할 조건을 두루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떤 곡을 추천해 주시나요, 교수님? 원데이 모어입니다. 자, 마지막 장면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함께 부르는 합창인데요. 네.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에 선거 운동을 하면서 로고송으로 사용했던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마지막으로 감상할 미셸 숀버그의 합창 넘버 원데이 모어를 뮤지컬 레미제라블 25주년 기념 실황 연주로 감상하면서 오늘 이대범 교수님의 영화음악은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뮤지컬 넘버 감사합니다. 다음 네. 시간도 소개해 줄 뮤지컬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One day more, another 우아한 백조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 가운데 백조를 자클린 디프레이첼로, 오시안 앨리스의 하프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 쇼팽의 에튜드 8번 햇빛, F장조 작품 번호 10의 8을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합니다.
크라이슬러의 싱코페이션을 이작 펄만의 바이올린, 사무엘 샌더스의 피아노 연주로, 쇼팽의 에티드 8번 햇빛 F장조 작품 번호 10의 8을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펼쳐지는 공연 소식 전해드립니다. 베를린 바로크 솔리스테넨 양인모 연주회가 9월 26일 목요일 저녁 7시 반 강릉아트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원주시립합창단 제110회 정기연주회가 9월 26일 목요일 저녁 7시 반 치앙예술관에서 진행됩니다. 소프라노 박성희의 연주회 미르테의 꽃 9월 28일 토요일 오후 5시 예나아트홀에서 진행됩니다. 재즈 앤 클래식 오늘의 마지막 곡 반 윌리엄스의 그린 슬리브스 환상곡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9월 25일 수요일 재즈 앤 클래식을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클래식 음악으로 오늘도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기술 이상윤, 구성 이소라, 제작 윤석강, 진행의 국립강원대학교 안성희 교수였습니다.